안녕하세요. 이민영의 개소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잘 지내셨죠? 전주에 제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방송을 쉬었는데 오늘 그래서 그냥 강아지 미용으로 좀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왔어요. 오늘 우리 얘 말티즈인데요.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예요. 지금 한 5살 정도 됐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미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일명 자가 미용이라고 하는데, 이 자가 미용을 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집에서 할 때 커트를 한다든지 다른 스타일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집에서 어차피 못 하잖아요. 그런 건 전문 샵에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집에서는 기본적인 위생 관리 미용은 할 줄 아셔야 돼요. 이제 막 전문가한테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맡기기는 애들이 관리가 너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미용법을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5살이거든요. 저희 집 강아지예요. 좀 이쁘나요? 괜찮죠? 근데 얘가 성격이 되게 순해 보이기는 지금 화면으로 되게 착한 척 한다. 얘가 되게 순해 보이는데 상당히 고집도 세고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얘 보면 귀도 좀 짧죠. 다른 강아지들에 비해서 귀 털이 짧잖아요. 다른 강아지들이 와서 얘 귀를 자꾸 핥아요. 그래서 얘는 아예 귀를 좀 짧게 하고요. 그 다음 발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갈색된 거? 이게 염색한 게 아니고요. 얘가 자꾸 핥아요. 자기 놔두고 가면 핥고, 아니면 옆에 다른 강아지가 와서 이렇게 좀 건들면 열받아서 또 막 자기 손가락 막 핥고, 이래서 색깔이 이렇게 변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색되는 애들 미용법 이런 것도 오늘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어색하다, 그쵸? 자, 처음에 브러싱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 강아지들 키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브러싱이에요. 미용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브러싱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브러싱만 제대로 해줘도 웬만한 기본적인 관리는 할 수 있거든요. 브러싱이 제대로 안 되면 애들 털이 엉키고요.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빛에 의해서 강아지들 피부가 스크래치 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브러싱 방법 먼저 배우도록 할게요. 얘는 슬리커 브러쉬라고 하는, 우리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이 보이죠. 그리고 샵에서도 많이 보일 거고,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이게 촘촘하게 핀이 나 있어요. 핀이 나 있는데 이걸로 이제 강아지 털을 브러싱을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오늘 미용법이 우리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하는 미용이 아니라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집에서 관리할 때 이 문제점이 없는, 위험하지 않는 그런 미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구들도 거의 가정에서 쓰는 도구들을 준비를 했어요. 지금 이 전문가용 이 도구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슬리커 브러쉬라고 하는 이 슬리커 브러쉬는 위에 보면, 이거 잠깐 좀 잡아 주실래요? 여기 요 보이시나? 요 화면으로 보이실까요? 여기 위에 실리콘인가요? 이게 뽀곡뽀곡하게 실리콘으로 이렇게 덧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저희가 쓰는 브러쉬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냥 핀으로만.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쓰는 브러쉬예요. 그래서 얘는 제대로 사용을 했을 때는 피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도구지만, 집에서 잘못 사용했을 때는 몸에 스크래치를 정말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집에서는 이런 도구보다는 얘네들 이게 위에 실리콘이 이렇게 뽕뽕뽕뽕뽕하게 있는, 얘네들은 좀 세게 해도 아프지 않거든요. 이렇게 세게 들어가도. 그래서 이런 것들로 선택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럽죠.
자, 브러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를 잡으실 때는요, 슬리커 브러쉬는 얘는 지금 실리콘이 있기 때문에 자극이 별로 없어요. 세게 한다 해도. 그래도 너무 세게 하면 강아지 피부에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살살살 해주는 대신에 이 전체적인 면이, 여기 이 전체적인 면이 몸에 닿아야 돼요. 이렇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피부를 전부 다 이렇게 긁게 돼요. 이거 차이점 보이시나요? 이렇게 긁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면을 전부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강아지 몸에 내 손등이 닿게끔 하시면 돼요. 요렇게, 이렇게. 내 손등이 손가락 등이 얘 몸에, 강아지 피부 몸에 닿으면 내가 이걸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면이 전부 다 들어가도록. 자, 그리고 브러싱은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해주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털이 엉킨 거를 풀어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거보다 얘네들 털 엉킨 것도 풀어주면서 전체 한 번씩 싹 브러싱을 하면서 피부 자극을 시켜주게 돼요. 그래서 피부 자극을 시켜줘서 혈액순환 촉진이 되고요. 그리고 털이 조금 더 건강해져요. 피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다 브러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브러싱하는 거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쓱쓱. 우리 집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죠? 이렇게. 이거 미안. 이렇게 많이 하시죠? 이거는 진정한 브러싱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겉에만 자극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털이 조밀하게 나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아주 조밀하게 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한 올 브러싱 전체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자, 다리도 들어가겠습니다. 한 올 조금씩. 자, 또 조금씩. 이게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브러싱이 될 때는 사각사각, 슥슥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요. 뻑뻑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거는 엉켜 있다고 보면 돼요. 털이. 자, 한쪽을 포인트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브러싱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애견 미용을 하기 때문에 미용사들은 손에 스냅을 이용해서 브러싱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빗은 원래 머리에서부터 꼬리 방향으로 방향이 가거든요. 예, 머리에서부터 꼬리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브러싱 할 때는 이렇게 가고 저쪽으로 브러싱 할 때는 손이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일반 분들은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검색을 하다가 얘가 돌아가요. 완전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일반인들한테 진짜 좋겠다 이래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브러싱이 들어가요. 즉 손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얘가 돌아가요.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참 어딘지 몰라도 참 이렇게 아이디어예요. 참 애견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하나 봐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상품도 많이 나오고 이것저것 강아지들한테 접목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참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브러싱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엉킨 털을 푸는 목적도 물론 있어요. 가장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얘네들을 브러싱을 한 올 털 한 올 브러싱을 하면서 피부 자극을 시켜줘요. 그러면 피부 건강, 피모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브러싱을 합니다.
그래서 털이 짧은 애들도 브러싱을 해줘야 돼요. 얘는 털이 생각보다 많이 긴 거는 아니에요. 저희가 보기에는 가정에서 키울 때는 좀 많이 긴 편에 속하지만 우리는 많이 길다고는 하지 않아요. 미용할 때는. 즉 스타일이 나오는 미용을 하기에는 털이 좀 짧은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런 애들도 매일매일 브러싱을 해줘야 되고요. 털이 우리 되게 짧은 애들 있죠. 뭐 누가 있죠? 퍼그. 이런 애들도 걔네들 전용 브러쉬가 있거든요. 이런 브러쉬가 아니고 걔네들 전용 브러쉬가 있는데 그런 브러쉬를 써주면서 매일매일 걔네들도 브러싱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고. 자, 제가 오늘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얘 저희 집 강아지라고 했잖아요. 비빈이라고 하는 애인데 5살이에요, 지금. 5살. 5살인데 저는 애견 미용을 하고 있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시티칼리지 애완동물학부에서 애견 미용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이 미용사들이 가장 미용하기 힘든 강아지가 혹시 어떤 강아지인지 아세요? 이게 막 실시간이가 안 뜨나 오늘은? 이게 안 떠요? 혹시 아세요? 본인 강아지예요. 가장 힘들어요. 저도 우리 집 강아지 제일 미용 못해요. 왜냐면 강아지들이 이제 얘는 제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얘네는 하기 싫은 거를 나한테 표현을 해요. 왜냐면 내가 이뻐하는 거 아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미용을 하기 위해서 강아지들은 우리가 미용하자 해서 한 번만 보정을 딱 하면 거의 대부분 말을 들어요. 애들이 이 사람은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 이렇게 안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은 안 그래요. 얘네들이라고 하면 내 강아지, 즉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본인 강아지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얘 말 안 들을 거예요 오늘. 그래도 그냥 저 사람 강아지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근데 중간중간 이제 보정하는 포인트들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얘가 그렇다고 미용을 못하는 애가 아니에요. 얘 미용 엄청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면 못해요. 제가 하면 안 해요, 애가.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자, 전체적으로 브러싱이 들어가는데요. 자, 아까 뒷다리 잡을 때는 애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죠? 근데 앞다리 잡을 때는 강아지들이 앞다리가 훨씬 더 예민해요. 뒷다리보다. 그래서 앞다리 잡을 때는 보정을 좀 잘해야 되는 게 뒷다리는 잡아도 애들이 좀 움직이지 않아요, 잘. 근데 앞다리는 보세요. 잡으면 애들이 안 움직이네? 잘 움직여요. 근데 앞다리는 잘못 잡으면 애들이 몸을 틀어버리면 이게 같이 틀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다리 잡을 때 상당히 조심해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강아지들 다리 잡고 미용하거나 할 때는 말단 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단 잡으면요 애들이 잘 빼기도 빼지만요 이렇게 싫다고 이렇게 발 빼는 거 보이시죠? 잘 빼기도 빼지만 잘못하면 강아지가 이렇게 옆으로 틀어버리면 이 발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슬개골 탈골도 올 수 있고요. 심하면 어깨 빠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단을 잡는 게 아니라 항상 몸에 붙어있는 이 부분, 여기 부분 이런 데를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앞다리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막히나 본데 이렇게 잡고 잡고 아구 싫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집에서 브러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쉬워 보이나요? 쉬워 보이지 않으시나요? 자, 몸은 털의 반대 내지는 털의 방향 상관없이 브러싱 해주시면 돼요. 내가 털을 기를 거예요 이러면 털의 방향대로 브러싱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미용을 할 거예요. 털을 좀 방방하게 띄우고 싶어요. 그러면 털의 반대 방향으로 브러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브러싱을 해주시면 되는데 꼬리 있죠? 꼬리랑 귀 부분은
반대로 브러싱하면 자극이 많이 돼요. 그래서 털의 반대 방향으로 브러싱을 하는 게 아니고요. 꼬리 방향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내지는 옆으로 브러싱을 해주는 게 훨씬 자극이 덜 되고 강아지들이 불편해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 여기는 이렇게 되면 털의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털의 방향 내지는 어떻게? 옆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 제가 그때 우리 땡이 처음에 나왔던 우리 땡이랑 같이 미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털을 길렀어요. 제가 좀 많이 지저분하고요. 나중에 발바닥 클리핑 들어갈 때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기른 부분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막 어떻게 발바닥 그렇게 털 기를 때까지 놔뒀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반대는 제가 그냥 쓱쓱쓱쓱 들어가겠습니다. 아고 싫어. 아고. 집에서 미용을 하실 때는요, 방 바닥에서 미용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개들이 아무리 미용 매너가 좋은 애들도 방바닥에서 하게 되면 애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높은 곳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너무 처음부터 매너가 안 됐는데 처음부터 너무 높은 곳에서 해버리면 혹시 애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 높은 곳에서 약간 높은 밥상이나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에서 뭐 깔아놓고 하시면 애들이 훨씬 더 움직이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좀 더 말을 잘 들을 거예요. 자, 생식기 부분은 예민하기 때문에 바로 브러싱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브러싱할 부분을 손으로 잡아서 살살살살살살 브러싱을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이제 일반인들 상대로 교육도 자주 하고 세미나도 좀 하고 하는데 일반인들 상대로 세미나 할 때는 거의 브러싱만 한 3시간 설명을 해요. 그 이유가 그만큼 집에서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브러싱이. 그리고 너무나 많이 잘못된 방식으로 브러싱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한 3시간 수업이 들어가거든요. 잡는 법부터 해서 뭐 코음, 이런 지금 일자빗이라고 하는 이 코음 사용법 이런 것까지 같이 다 들어가게 되면 한 3시간 돼요. 제대로 브러싱만 해줘도 웬만한 관리는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몸 브러싱은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직 배 안 했죠? 자, 배는요, 몸에 비해서 상당히 피부가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약한 부분, 우리 몸에 했던 강도로 똑같이 배에 들어가면 애들 정말 싫어해요. 우리 집 강아지는 내가 브러싱만 하려고 하면 도망간다, 빗을 문다, 이거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브러싱은 되게 기분 좋은 자극이거든요, 브러싱하는 게. 그래서 강아지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브러싱하는 거 싫어하지 잘 않아요. 잘 제대로 받는 애들은. 근데 집에서 우리 애들 너무너무 브러싱하는 거 싫어하던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교육할 때도 본인이 못하기 때문이에요. 강아지는 문제 없어요. 본인이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꼭 얘기를 하거든요. 강도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몸이랑 귀랑 뭐 얼굴이랑 꼬리랑 배랑은 강도 조절을 하셔야 돼요. 강도 조절을 안 하고 그냥 똑같은 강도로 하게 되면 피부 얇기가 다르고 자극의 세기가 다른데 애들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웬일로 얘 방송하는 줄 아나 보다. 이렇게 착한 애가 아닌데.
자, 배도 했고요. 그 다음 얼굴 들어갈게요. 자, 얼굴 들어갈 때는 아까 얘는 실리콘이 붙어있는 애라고 했죠. 그래서 조금 덜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위험해요. 얼굴은. 왜? 뭐가 있어서? 눈이 있어서. 눈, 코, 입이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입으로 물어버릴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진짜 조심히 한다고 하는데 눈에 콕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브러싱을, 얼굴 브러싱을 할 때는 항상 얼굴을 보면서 해야 돼요. 우리 예쁜 얼굴 보여주자. 자, 이게 되게 지저분하죠? 이게 다 침이에요, 침. 침 묻어가지고. 자, 브러싱 할 때는 항상 얼굴을 보면서, 특히나 눈을 보면서, 눈에 얘가 닿는지 안 닿는지 보면서, 옆에도 꼭 눈을 보면서 해요. 자, 내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브러싱 한다 했을 때는 눈이 찔리는지 안 찔리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항상 눈을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얼굴 옆에까지, 여기도 눈을 항상 보면서. 그리고 슬리커 브러싱이 끝났으면요, 이제는 코움이라고 하는 우리 일자빗, 요 일자빗, 코움이라고 하는 이 일자빗으로 확인을 해줄 거예요. 이 확인하는 작업은 털을 막 브러싱 하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방향이 흐트러진 거를 정리해 주는 효과도 있지만, 내가 미처 브러싱 하면서 못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나 엉켜져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집에서 브러싱 할 때는 얘만 쓰시면 안 되고요. 만약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쓰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 제일 좋은 건 두 개를 같이 쓰는 게 좋고요. 슬리커랑 코움이랑 두 개를 같이 쓰는 게 좋지만, 만약에 둘 중에 나는 하나만 쓰고 싶어요 이러면 이 코움이 아니라요, 이 코움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슬리커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슬리커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브러싱을 했잖아요. 얘는 피부 자극하고 브러싱도 엉킨 털도 풀고 되지만, 어이구야, 얘는 그게 안 돼요. 얘는 만약 브러싱 하다가 엉킨 털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 그거 잘 안 되거든요. 손깍들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쑥 브러싱 하다 보면 털들이 전부 다 그냥 뽑아져요, 몸에서.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고, 얘만, 나는 우리 집에 이 얘만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보조로 써주시고 다른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모질에 따라서 브러쉬 선택하는 방법은 또 달라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다음 기회에. 자, 전체적으로 한 번씩 또 확인을 하고 지나가는데, 요거 한번 피디님이 잡아주실래요? 내가 아까 브러싱 꼼꼼하게 한다고 했는데 요 보이시나요? 이거 다른 데들은 이렇게 쓱쓱 나오죠. 근데 얘는 걸렸어요. 걸리고. 이게 브러싱 내가 꼼꼼하게 한다고 했지만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자, 잡아 빼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털이 뽑힌다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 안 돼 있는 부분 다시 또 슬리커로 살살살살살살. 아, 이때 이거 좋겠다. 이거 좋겠네. 이거 돌리는 거 살살살살.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콤으로 확인. 이젠 쑥쑥쑥쑥 잘 되죠. 자, 얼굴도 봅시다. 한번 쓱쓱 브러싱을 하는데, 얼굴 할 때도, 코움도 마찬가지예요. 코밍 할 때도 항상 눈을 보면서. 얘 진짜 오늘 뭔가 아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착해? 이상하네.
방송인 줄 알아? 자, 이렇게 해서 브러싱이 끝났어요. 이거는 매일매일 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내가 미용을 하기 위해서 발바닥 털도 좀 길렸고, 좀이 아니고 좀 많이 길렸고, 배털도 길렸고, 그리고 항문이나 귀털도 좀 길렸어요. 귀 쏙털은 뭐 제거를 해줬지만 그거를 이제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정에서 쓰기 쉬운 클리퍼예요. 우리 전문가용은 좀 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고 위험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힘도 좋고 하다 보니, 그리고 날도 계속 바꿔가면서 쓰는 건데, 그거는 뭐 가격도 가격이고 가격도 높고 그리고 위험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쓰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이 가정용 클리퍼를 사용을 해서 쓰시면 좋아요. 집에 아마 강아지 미용해야 되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날 조절이 될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날이 얘는 1.3, 1.6, 1.9, 뭐 1mm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수는 어느 부위를 클리핑 할지에 따라서 미리수는 조금 조절을 하셔야 돼요. 자, 처음에 제가 할 부분은요, 발바닥을 할 거예요. 자, 발바닥을 할 때 우리는 강아지들 발바닥 클리핑 할 때 어떻게 잡고 하냐면, 잠깐 강아지를 돌릴게요. 이렇게 강아지 발만 이렇게 올려서 해요. 애를 이렇게 감싸고, 애를 이렇게 감싼 다음에 발을 이렇게 들고 클리핑을 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거 잘 못 하시죠? 아마 잘 못 하실 거예요. 이렇게 클리핑 애도 막 잡히려고도 안 할 거고. 그러면 굳이 강아지 스트레스 받게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 한 분이 뭐 친구가 됐든 집에 어느 누군가가 됐든 앞에서 강아지를 얼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만져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져주면서 얘랑 막 얘기하고 놀아주고, 특히나 요 귀 뒷부분 이렇게 만져주면 강아지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불안할 때도 여기 만져주면 애들이 좀 진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지 마시고 얼굴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감싸서 살살살살살살 한 명 이렇게 잡아주면 얘가 뒤에서 자기 발을 클리핑을 하는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약간 얘네들의 시선을 좀 돌려줄 필요가 있어요. 신경 한 곳에만 이렇게 신경 쓰는 걸 약간 분산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강아지 이렇게 잡고요. 아까 제가 끝을 잡진 않는다 했죠. 끝을 잡아버리면 애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움직이는 이 부분, 거기를 들고 그 다음 쭉 하면 얘가 자연적으로 발을 이렇게 굽어요. 그때 얘를 잡는 거예요. 잡고 얘 이거 감독님 이거 좀 피디님 잡아주세요. 얘 지금 엄청 털 길었죠? 이게 지금 되게 털이 길었죠? 이게 까맣게 지금 살짝 보이는 이 까만 부분이 패드예요. 이 패드가 지면에 닿아야 돼요. 그래야 마찰력 때문에 얘네들이 걸어 다닐 때 미끄러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발바닥에 털이 이렇게 많이 길어버리면 패드가 다 감싸지죠? 그러면 얘네들이 걸어 다닐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엄청 미끄러워요. 우리 스타킹 신어서 방바닥 걷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미끄러질 것 같으니까 우리 다리에 힘을 꽉 주고 걷잖아요. 막 힘을 꽉 주고가지고 이렇게 안 넘어지려고, 우리 빙판길 이렇게 걷는 것처럼. 그래서 얘네들이 관절 같은 데 엄청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패드는 우리가 미용할 때만 가가지고 미용실 가서 아니면 병원 가서 미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클리핑하는 방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드를 감싸고 있는, 패드를 이렇게 덮고 있는 이 얘네들을 먼저 없애줄 거예요. 자, 기계를 틀었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미용을 좋아하는 개는 세상에 없어요. 미용을 좋아하는 개는 진짜 없습니다. 단 수긍을 하느냐 반항을 하느냐,
공포감을 갖느냐, 싫어하느냐 이런 차이지 좋아하는 애들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잡혀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기계가 또 이 금속이 되게 차갑잖아요. 처음에 닿을 때 이 차가운 게 바로 몸에 훅 와봐요. 그럼 강아지들 다 싫어요. 특히나 가정견들은 더 싫어할 거예요. 자기 주인이 할 때는. 그래서 기계를 돌아가는 거를 얘 이거 돌아가 한번 느끼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한번 톡톡톡톡톡톡톡톡 야, 나 여기 할 거야. 나 여기 할 거다 라는 거 표시해주고 그 다음 기계를 가지고 살짝 이렇게 클리핑 해주시면 돼요. 자, 나는 산책을 자주 가요. 밖에 산책을 아주 자주 갑니다 하는 애들은 여기 발바닥 사이에 털 있죠. 요거. 이 발바닥 사이의 털은요, 얘네들 이 발바닥 사이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털이에요. 이것까지 다 없애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겉에 있는 패드를 감싸고 있는 애들 것만 클리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지금 보이세요? 패드 보이시나요? 요요. 까만 부분 이제 잘 보이죠? 되게 잘 보이죠? 자, 그럼 다음 발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 발 넘어가겠습니다. 클리퍼 소독. 클리퍼 소독이요. 이따가 보여드릴까요? 소독하는 방법? 이것도 제대로 소독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내 강아지가 혹시나 피부 병이 있거나 이런데 다른 애한테 옮겨갈 수도 있어요. 소독하고 관리법도 좀 이따가 같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 발, 한 발도 똑같이 들어가요. 자, 처음부터 바로 되지 않았죠? 톡톡톡톡. 톡톡톡. 자, 지금 발바닥은요, 제가 좀 짧은 날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겉에 것만 클리핑 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겉에 것만 클리핑 해줄 거기 때문에 좀 짧은 날로 들어갔고요. 만약에 이 안쪽까지 클리핑이 들어갈 거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긴 날로 해주셔도 좋아요. 여기 보면 1.3mm, 1.6mm 이게 날 조절이 되니까 거의 대부분 날 조절 많이 될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걸로 이 속에까지. 나는 속에 있는 털이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속에 있는 털은 클리핑을 해주시되 단 조금 길게. 왜냐면 필요한 털이에요. 얘네들이 어디를 가든 필요한 털들이거든요. 산책할 때. 안 그러면 여기에 막 돌도 찍히고요. 나뭇가지도 찍히고요. 그러면 자극이 많이 돼서 애들 산책 갔다 오면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발바닥 항 계속 씹어요. 왜냐면 자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너무 짧게는 들어가지 마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고요. 뒷발은 그래도 쉽죠. 근데 아까 앞발이 예민하다 했잖아요. 앞발 들어가는데 앞발은 우리가 이제 교육할 때는 보정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왜냐면 우리는 전문가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보정이 제대로 돼야 그 다음 도구를 사용할 때 위험하지 않거든요. 사고가 이제 덜 발생하기 때문에 보정에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 근데 보정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강아지들 편하게끔 안전하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골격에 따라서 잡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 근데 우리 가정에서 그거 잘 못하잖아요. 그쵸?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아까 제일 좋은 게 한 명이 잡아주는 게 좋다 그랬어요. 어디를? 얼굴을. 얼굴 살살살살살살살살 이 뒤에 살살살살 만져주면 애들이 긴장을 조금 많이 풀어요. 이쪽 뒤쪽으로 살살살 귀 뒤쪽으로. 근데 혼자 있을 땐 또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 강아지 발을 잡아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정을 하냐면
이렇게 보정을 해요. 자, 이렇게 보정을 하거든요. 강아지들은요, 다리를 옆으로 못 움직여요. 응. 사람은 옆으로, 앞으로, 좌우 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은 이게 안 돼요. 어떻게만 돼요?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애들 강아지 다리 올릴 때는 이렇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높게 올리신 분은 없겠죠? 이렇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는 문제가 돼요. 잘못하면 관절이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뒤로 잡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간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뒤쪽으로만 갖고 와서 클리핑을 하면 되는데 이거 상당히 힘들어요. 강아지들도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그때는 한 분이 앞에서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한 명이 요렇게 아유,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잡아주겠죠, 강아지를. 잡아주고 나면 여기서만 우리 발바닥 속에, 패드 속에 있는 털은 밀 거 아니잖아요. 겉에 것만 밀 거니까 이렇게 잡아주고 겉에 것만 쏙쏙쏙쏙 클리핑 해주시면 돼요. 벌 서는 것 같죠? 어떡해. 자, 한 명이 같이 도와주면 좋은데 도와주는 게 안 돼서 저는 이렇게 클리핑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겉에 것만 클리핑, 겉에 것만 클리핑. 자, 그리고 클리퍼나 도구를 잡으실 때는요, 길게 잡으면 얘네들이 내가 살짝만 움직여도 끝에 반응하는 각도는 되게 넓어져요. 내가 끝에를 잡아버리면. 근데 내가 이렇게 앞쪽을 잡잖아요. 그러면 반응하는 각도가 좁아져요. 그래서 클리퍼를 잡으실 때는 안쪽으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앞쪽으로.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날 쪽으로 가게 하면 좋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내가 날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내 손으로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클리핑. 자, 속에 있는 것까진 굳이 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반대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도도도도도도도. 자, 반대편은 이렇게 잡아주세요. 근데 이것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옆에 친구랑 같이 도와달라고 하세요. 여기도 겉에 것만, 패드를 덮고 있는 털들만 클리핑. 집에서는 이거 진짜 가장 기본적인 미용이에요. 이거 정도는 집에서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주 전문가에게 맡기시든지. 왜냐면 이거는 얘네들 관절 건강이랑 직결돼 있는 미용이에요. 진짜 이렇게 미를 위해서 미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게 발바닥에 털이 길어버리면, 아까처럼 이렇게 길어버리면 얘네들이 걸어 다닐 때 정말 많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는 집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항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항문은 되게 털이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보면 아, 다리 털은 빨리 안 자라는데 왜 이렇게 항문은 빨리 자라?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항문에요. 항문은 이 쪼글쪼글 이렇게 거리잖아요. 좀 민망하다 근데. 그죠? 너무 잡지 마세요. 얘 여자랍니다. 너무 잡지 마시고. 자, 항문 주위에는, 항문에는 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항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털들이 전부 다 항문 쪽으로 나요. 이렇게 다 사방으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털이 이렇게 모아지니까 되게 빨리 자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모아지니까 아무래도 털이 모여져 있으니까 빨리 자라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이 있으면, 털이 많이 있으면 얘네들이 응가하잖아요. 이제 응가 이렇게 하고 나서 딱 끊었을 때 이 묻어. 대롱대롱 달고 다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발바닥도 물론 중요하죠. 완전 중요하죠, 발바닥. 항문도 중요해요. 애들이 사람처럼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은 여기에 이렇게 똥이 대롱대롱 매달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집에 강아지 어떻게 해요? 이 대롱대롱 매달리면 막 돌거나, 심한 애는 항문을 땅바닥에 이렇게 대고 질질질 끌잖아요. 그럼 여기가 상상에 맡길게요. 그래서 항문에 있는 털도 클리핑을 해주셔야 되는데, 관리를 그때그때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꼬리를 끝에를 잡아버리면요, 애들이 움직이기가 쉬워요. 머리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사고가 나거든요. 왜? 이거 기계잖아요. 이거 잘못 사용하면 살들 찢어져요. 근데 가정용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저희가 이제 전문가용으로 쓰는 이제 클리퍼 같은 경우는 찢어져요. 그래서 그때는 끝을 잡는 게 아니고요, 꼬리의 끝을 잡는 게 아니라 꼬리의 가장 안쪽 부분을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줘요. 그리고 이제 클리핑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도 잠깐 팁을 드리자면, 아까 내가 짧게 잡으라고 했죠. 이렇게 이렇게 짧게 잡으라 했잖아요. 이렇게 짧게 잡고 새끼손가락은 날 확인하듯이 잡으라고 했었죠. 근데 이 새끼손가락을 날에 가지 말고 떼고 어디로? 강아지 피부에 닿으세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러면 강아지가 움직일 때 내가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떼잖아. 그러면 내가 클리핑하고 있다가 강아지가 갑자기 움직여. 푹! 그러면 찢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몸에다가 새끼손가락을 꼭 받쳐주시고, 그리고 클리핑 들어가겠습니다. 자, 꼬리도 항문도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 바로 클리퍼 되는 거 안 돼요. 자, 클리퍼를 손으로 톡톡톡, 나 여기 들어간다, 나 클리핑 할 거야 라는 거 표시해 주고 나서 클리퍼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때 항문에는 털이 없다 그랬어요. 항문 주위에만 털이 있지. 그래서 클리퍼가 여기 지금 항문이 이렇게 보이죠? 좀 적나라한데, 클리퍼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항문이 움찔거리면서 여기에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리퍼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양옆으로. 자, 항문이 동그랗게 있어요. 그러면 양옆으로 이렇게 클리핑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항문을 지나서 쑥 들어가다가 얘가 움찔 하는 순간 얘는 상처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항문을 거치지 않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이때는 클리퍼의 끝을 이용을 해서, 가운데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끝을 이용을 해서 클리핑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항문은요, 조금 긴 날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극이, 털이 짧으면 짧을수록 애들이 자극이 심해져요. 자극이 있다는 건 그만큼 애들이 거기를 예민하게 신경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는 미용만 하면 애가 자꾸 썰매를 타네요. 집에서 썰매 타는 거 뭔지 알죠? 우리 강아지 키우는 사람 다 알잖아요. 항문을 바닥에다가 엉덩이를 대고 앞다리를 질질질질질 하면서 이렇게 썰매를 끌면서 가잖아요. 썰매를 타는 이유가 뭔가가 자극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꼬리, 항문 쪽은 너무 바짝 짧게 밀지 마세요. 안 좋아요. 자극이 심할 뿐만 아니라 너무 짧게 밀어버리면 애들이 자꾸 거기를 핥아요. 그러면 2차 감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짧지 않게 적당량만. 그리고 집에서 어차피 데일리 얘네들은 케어를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깨끗하게 할 필요 없고 굳이 예쁘게 할 필요 없어요. 왜? 내 강아지잖아. 내 강아지는 뭐가 제일 최고예요? 건강이 제일 최고예요.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그게 장땡이에요. 예쁜 거 한순간입니다. 네, 건강하게만 자라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툴면 어때? 우리 전문가도 아닌데, 그쵸? 전문가들이야 뭐 서툰 거 연습하면서 자기가 숙달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집에서 내 강아지 그냥 건강하도록 위생 미용을 해주는데 안 예쁘면 어때요? 상처 안 나게 건강하게만 해줍시다. 자, 한 번 더 했어요. 자, 전후 비교가 조금 되시나요? 그리고 생식기예요. 생식기 부분, 얘 여자애라 좀 예민한데? 자, 생식기 부분도 쭉 털을 올리고요. 생식기 부분에는 얘네들이 오줌이 많이 묻어요. 그렇다 보니까 클리핑을 해주는데 날을 안 바꿨네요, 제가. 생식기 부분은 특히나 더 날을 미리수를 조금 길게 해줘야 돼요. 여기도 자극이 생기면 생길수록 엄청 얘들이 핥아요. 자, 마찬가지로 새끼손가락은 몸에다가 놓고 겉에만 살살 자, 보세요. 아까보다는 깨끗해졌지만 털이 하나도 없나요? 화면으로는 좀 없이 보이기도 한다 보니까 아주 없게끔 자르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얘네들 생식기를 보호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털은 남겨두고 클리핑이 들어가야 돼요. 아주 짧은 날로 진짜 털 하나도 없이 클리핑을 해버리면 자극이 너무 심해집니다. 자, 그 다음 백클리핑 갈게요. 백클리핑 들어가기 전에 꼭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날. 이거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봐야 돼. 왜냐면 배가요, 화상 되게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하시고, 얘는 좀 오래 썼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발열이 많은, 빨리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 기계 중에. 그러면 꼭 확인해야 돼요. 내가 바쁘다고 오늘 얘는 기본 클리핑 전부 다 해야 돼. 난 미용 얘 오늘 끝내고 말겠어.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샵에 맡기세요. 전문가한테. 왜냐면 얘네들 뭐 이쁘게 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안전한 게 아까 최고라고 했잖아요. 하다가 뜨거워. 그럼 밥 먹고 놀고 나중에 해요. 그럼 훨씬 더 안전할 걸 굳이 그 시간에 다 해야지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날 확인했으면 뜨겁지 않아요. 날 확인했으면 그 다음은 배를 클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 들어가자. 배. 옳죠. 잠깐. 얘는 이거 보여요? 이 탈장. 이제 가정에서 키우는 애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탈장된 애들. 이거 조만간 수술하려고 하거든요.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얘가 탈장이. 그래서 이거 수술을 할 건데 조만간 할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애들 이런 거 브러싱 하다 보면 중간중간 체크가 돼요. 얘도 처음에 이 정도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점점 커지다 보니까 관리하면서 백클리핑 한번 하려고 보니까 얘가 조금 더 커졌어. 이거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진찰을 받으러 갈 수도 있고 우선 체크가 되겠죠. 내가 내 강아지를 관리를 하다 보면. 자, 백클리핑 들어가겠습니다. 백클리핑도 자, 배는요 조금 더 긴 날로 들어갈 거예요. 나는 2mm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배는 짧게 클리핑하면 뭐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게 자극 얘기하고 있죠. 짧게 클리핑을 하면 너무나 자극이 생기고요. 그렇다고 너무 길게 클리핑을 하면 또 위생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적당한 날 한 2mm, 1.5에서 2mm 정도로 클리핑을 해줄게요. 그리고 배는 자주 클리핑 안 해주셔도 돼요. 아까 발바닥
항문 이런 데는 자주 클리핑을 해줘야 돼요. 털이 길면 패드를 덮었거나 아니면 항문을 가렸거나 이랬을 때는 빨리 클리핑을 해줘야 되지만 굳이 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클리핑을 하는 것보다 아우 너무 좀 지저분하네, 아니면 오 여기가 좀 엉키기 시작했네 했을 때 그때 한 번씩만 이렇게 걷어내듯이 클리핑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배는 우리 배꼽 있는 데 있죠. 사람도 배꼽 있는 데까지만 클리핑이에요. 그거보다 더 클리핑을 해버리면 이게 그 이상은 장기들 있는 부분이거든요. 장기 있는 부분이라 그쪽 부분은 짧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거기는 몸으로 들어가서 털이 조금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털을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배 기본 클리핑처럼 짧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게 조금 깨끗해졌나요? 어때? 좀 좋아졌어요? 아까보다? 와, 이게 화면으로는 되게 깨끗하게 나오네. 제가 지금 화면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나오나 보고 있는데 와, 좋다 이거. 이게 되게 깨끗하게 나오네요, 화면으로. 오, 그러네. 이게 어느 정도 털을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바짝 같지 않아요. 바짝 깎아버리면 애들 아까 자극이 심하다 그래서. 자, 이걸로 기본의 클리핑은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하나를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우리 애랑 조금 다른데 어디가 다르지? 해서 보면 우리 집에는 발등을 이렇게 닭발처럼, 일명 닭발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닭발처럼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털 아무것도 없게 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강아지들은요 발등 올리는 미용을 하는 애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관리하면서 위생상 너무 이렇게 지저분하고 막 물에 이렇게 닿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클리핑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데 이게 강아지들한테 정말 큰 자극이 돼요. 얘 같은 경우도 얘 아까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 제가 많이 핥은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발등 클리핑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클리핑을 짧게 해버리면 정말 살 도려내질 것처럼 핥아요. 그래서 얘는 발등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강아지는 미용만 갔다 오면 계속 발가락 핥던데 근데 한 일주일 지나면 괜찮아지던데요 하는 애들은 발등 클리핑하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발등 클리핑해서 따갑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자극이 있으니까 그거를 없애고자 자꾸 핥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나는 너무 지저분해서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뭐 자극이 있는 거 알겠지만 밀어야 되겠어요. 털 없어야 되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털을 짧게 그리고 털의 반대 방향으로 밀지 말고 털 방향대로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도 가끔씩 너무 지저분할 때는 발등 클리핑을 해줘요. 해주는데 그때는 털 방향대로 해줘요. 이렇게 반대 방향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이게 발이에요. 강아지 발이면 털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클리핑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자극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반대로가 아니라 털 방향대로. 털 방향대로 했을 때는 좀 길게 밀리고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면 어때? 내 강아지인데. 그쵸? 내 강아지잖아. 뭐 이거 미용해가지고 내가 어디 컨테스트 나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털 방향대로 해주면 되지. 자, 우리 비비니가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다리를 상당히 잘 핥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 반대 방향만 한번 그렇게 정방향으로 클리핑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는 가장 긴 날로. 자, 발가락
사이사이. 자, 이것도 우리가 할 때 요렇게 잡고 할 거예요. 발만 잡았을 때는 애들이 움직일 수 있고 골격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를 안아서 할게요. 이렇게. 자, 손가락으로 받쳐주고. 자,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털의 방향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미용을 하다 보면 우리 제자들이 요번에 여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여기 시티칼리지거든요. 요번에 우리 미용 정규 수업은 아니고 그냥 우리 학생 강아지 미용을 해줬어요. 학생들이 이제 본인 강아지 데리고 와가지고 미용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정해져 있어서 딱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에 본인 강아지 데리고 와서 미용을 하는데 이제 미용을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저보고 이제 해달라고 그래서 미용을 막 하고 있었는데 제가 커트를 하거나 하면 애들이 막 싫다고 막 이렇게 얼굴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막 이상한 소리를 많이 냈거든. 그래서 나보고 도대체 무슨 소리 그렇게 소리를 잘 내냐고 막 이러는데 미용을 하려면요 진짜 해괴한 소리 많이 내야 돼요. 왜냐면 강아지들이 반응하는 소리들이 다 달라요. 개마다. 어떤 애들은 쭉쭉쭉쭉 이거에만 반응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강아지 짖는 소리 내도 반응 안 하고 진짜 별 소리를 다 내야 반응을 한번 할까 말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소리를 내서 반응을 이렇게 하게 하냐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발등 클리핑 할 때, 발바닥 할 때 한 명은 앞에서 이렇게 잡아주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얘네들 싫은 거 하는 거 들키지 않게 나는 너랑 놀아주고 있어. 이거를 계속 얘한테 주입을 시켜야 되거든. 근데 내가 여기에 얼굴 커트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위가 무섭잖아요. 자를 수도 있고. 가위를 이렇게 대는데 애가 막 자꾸 가위에 신경을 써. 그러면 그때는 소리로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내면서.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내야 돼요. 혹시 내가 방송하다가 이상한 소리 내거든. 아, 저게 저 소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서 이상한 소리 나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아마 제 제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알 겁니다. 제가 워낙 해괴한 소리를 많이 내기 때문에. 자, 봅시다. 앞에를 대충 클리퍼로 클리핑을 했어요. 자, 깨끗하지 않죠? 깨끗하지 않은 거 보이시죠? 자, 이 끝부분은 가위로 살짝 나중에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굳이 이거를 짧게 클리핑을 해서 애한테 자극을 주느니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집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얘 아까 귀 자꾸 다른 애가 핥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얘 귀도 클리핑을 해줄 거예요. 원래는 귀 클리핑 하는 거 강아지들한테 좋지는 않아요. 귀를 보호해 줘야 되는 털들인데 이거를 없애는 건 좋지 않은데 항상 미용은요 예쁘라고 하는 것보다 얘네들이 생활 패턴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요. 얘는 지금 요 얼굴 스타일 보면 얼굴에 비해서 귀털이 되게 짧죠. 얘는 항상 귀털 짧게 들어갔었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털이 있으면 다른 개가 와서 막 물어요. 그 털을. 그래서 귀털 클리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자, 귀는 몸이랑 다르게 할랑할랑 팔랑팔랑 움직이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잡아서 클리핑 하다가는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할 때는 손에다가 대고 가장 긴 날을 이용을 해서 꼭 손바닥 위에다가 이렇게 대서
클리핑. 손바닥 위에서 클리핑. 이게 보이시나요? 클리핑 된 거. 자, 그 다음에 뒤집을 거예요. 뒤집어서도 똑같이 털 방향대로 클리핑. 자, 항상 깨끗하게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기계를 사용을 할 때, 집에서 하실 때는. 근데 이 귀 부분은 웬만하면 집에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한 부분들 있죠. 배, 그 다음 발바닥, 항문, 이 정도는 집에서 해주시는 거 좋은데 이 귀 같은 부분이나 몸 이런 데는 이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아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클리핑은 끝이에요. 얘는 몸이 좀 지저분해서 몸을 한번 우리 학생이 그때 기계를 갖고 와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기계를 갖고 와서 교수님, 저는 이제까지 집에서 얘네들로 다 미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됩니다. 대신에 잘 사용하라는 거지. 그래서 학생한테 야, 여기에 뭐 끼워져 있던 거 없었니? 라고 물어봤었어요. 얘네들은 이 미니 클리퍼 같은 경우는 길어봐야 2mm예요. 진짜 길어도 3mm인데 3mm 잘 안 나와요. 그래서 2mm라서 2mm로 강아지 몸을 클리핑을 했을 땐 좀 짧아요. 특히나 털 방향대로도 아니고 털 반대 방향으로 클리핑을 하게 되면 많이 짧아요. 그러면 애들이 가려우니까, 자극이 생겨서 가려우니까 자꾸 긁게 돼요. 그래서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 어떤 때는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이래서 병원에 찾아오는 이제 고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할 거면 제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클리퍼에 보면 다 이런 이런 날이 보일 거예요. 요거 클립 날이 보일 텐데 여기 보면 미리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리수를 맞춰서 내가 3mm로 할지 뭐 6mm로 할지 이거는 본인이 뭐 알아서 하시는데, 얘는 지금 털이 그다지 길지 않아서 지금 이게 6mm를 꼈어요. 근데 잠깐만요. 어머, 나는 왜 이렇게 마크가 떨어졌어? 이런. 자, 붙이고 다시 가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좋습니다. 자, 6mm 날로 한번 클리핑을 할 텐데 힘은 약해요. 아무래도 전문가용보다 힘은 약하지. 근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단 할 때 너무 짧게만 하지 말라고. 이런 덧빛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클립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활용을 합시다. 있는데. 자, 한번 클리핑 해보겠습니다. 보여요? 오, 잘 밀리네. 오, 클리핑 잘 되는데? 솔직히 저는 이걸로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가정에서 미용하는 거를 보여줄래니까. 이게 전문가 미용은 전문가들은 잘 어디서든지 이제 가서 배우는 것도 있고 잘 배워요. 근데 정작 중요한 가정에서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잘못되게 미용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차피 저는 생각이 그래요. 어차피 집에서 미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 맡기라고 해도 안 맡기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비용적인 부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미용만 맡기고 오면 애가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집에서 꼭 해줘요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친척 중에도 한 명 있어요. 저한테도 못 맡겨요.
거기는 그냥 집에서 그 주인만 해야 돼. 그 보호자만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제대로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면 나는 그냥 가정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간단한 미용법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써봐. 저희 진짜 이거 처음 써보거든요. 이거 날 끼워서 몸 미는 거는 진짜 처음 해봐요. 근데 생각보다 잘 밀리는데? 다리는 클리핑 안 할 거고요. 몸만 할 거예요. 이게 또 털의 반대 방향으로도 많이 해주는데 저는 털의 반대 방향으로 잘 안 해서 지금 털 방향으로만 들어가고 있고요. 다리는 놔두고 몸만. 오, 많이 깨끗해졌죠? 오. 자, 그 다음 한번 브러싱을 해주겠습니다. 얘 엄청 착한 척 하는데 오늘? 얘 집에서 안 그러거든요, 얘. 아니, 우리가 집에서는 우리 남편이랑 저랑 얘를 부를 때 야, 개비빈 이렇게 부르거든. 말 더럽게 늘어요. 근데 오늘 참 그리고 원래 미용할 때만 이렇게 말 잘 듣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말 진짜 안 들어요. 근데 오늘 방송인 걸 아나? 이렇게 착해? 엄마 창피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 지금. 얘 말 안 들으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내가. 그쵸? 오,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자, 클리핑을 할 때는요. 몸 클리핑은 뭐 집에서 많이 하는 경우는 없지만 혹시라도 그냥 팁을 살짝 알려드리자면 몸 클리핑을 할 때는 저는 지금 살살살살 하고 있지만 약간 조금 더 힘을 줘서 할 때는 내가 밀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살을 당기면서 해야 돼요. 왜냐면 강아지들은 사람 살은 이렇게 안 늘어나죠. 조금 늘어나는데, 그쵸? 근데 강아지들은 살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엄청 늘어나죠. 그래서 당겨주지 않으면 얘가 말려가지고 이렇게 클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항상 반대 방향으로 내가 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털을 잡아당기면 안 되지. 살을 잡아당겨 주시고 클리핑이 들어가면 조금 더 안전하고 깔끔하게 클리핑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이지만 털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는 상당히 싫어해요. 우리 애들이 다 피부가 예민해가지고 그런지 털 반대 방향으로 하고 나면 좀 길게 해도 애들이 막 자극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보호자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미용을 이제 전문가한테 맡길 때도 짧게만 하지 마시고 내 강아지 피부 상태에 따라 가지고 좀 상담을 많이 하고 미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작가랑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많이 깨끗해졌죠? 진짜 많이 깨끗해졌네. 저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클리핑 하는 것까지 봤고요. 그 다음 집에서 귀 청소는 오늘 안 할 거예요. 귀 관리는 이거는 후딱 해서 지나갈 게 아니에요. 귀는 너무나 예민하기도 하지만 이제 잘못 건드리면 귀는 질환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귀에 대해서는 제가 안 할 거고요. 발톱, 우리 집에서 발톱 관리 잘 되시나요? 발톱 관리 잘 되세요? 안 될걸? 거의 안 될걸요? 그래서 발톱을 살짝 자르고요. 그 다음 발톱 갈아주는 거. 발톱 자르면 엄청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저 스타킹 여러 번 나갔거든요. 그 다음 니트 여러 번 올 풀리고 발톱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발톱 가는 것도 나와요. 예전에 이거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샵이나 이런 데 가서만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쓰기 쉽게 나왔으니까 한번 나중에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발톱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발톱 자를 때는 우리는 이렇게 잡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잘 못 잡죠? 그럼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보이시나? 잘 보였네? 자, 그럼 얘가 지금 발톱이 좀 길죠? 이렇게 발톱 길게 하면 안 돼요.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그쵸? 우리 다 같이 잘해봐요. 자, 발톱을 자를 때는요, 발 하나하나 잡아야 돼요. 발 전체를 잡고 해버리면 얘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발톱을 자를 때는 발가락 하나하나씩 잡고, 그리고 패드, 여기 이게 패드를 누르면 발톱에 쑥 나와요. 보이세요? 쑥. 오, 잘 보이는구나. 쑥. 보이시죠? 그러면 쑥 나왔을 때 얘는 핑크색 발톱이기 때문에 혈관이 잘 보여요. 그럼 바로 혈관 보이는 옆까지 잘라 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발톱으로 넘어갈게요. 옆에 발톱도 마찬가지. 쑥 튀어나왔죠? 그러면 잘라주시고, 그리고 옆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쑥 잘라주시고, 여기도 쑥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보면 엄청 날카로워요. 얘네들 발톱이 표면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 손톱, 남자분들은 잘 안 하실 텐데 여자분들은 손톱 관리하고 나서 자르고 나서 이렇게 갈잖아요. 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 발톱도 잘라주고 나면 소리 들리시죠? 윙 소리. 자, 표면 거친 부분을 그라인더를 사용을 해서 저는 집에서 발톱을 자르는 것보다 이 그라인더 하는 거를 더 많이 권유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발톱은 자를 때 잘못 자르면 피가 날 수도 있고요. 혈관이 얘네들이 밖으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피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발톱은 누르는 힘 때문에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자극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이게 갈아주는 거는 그런 자극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발톱 자르는 거에 대해서 공포감이 있는 애들은 저는 그라인더 많이 쓰라고 하거든요. 우리 집에도 한 마리 있어요. 발톱 유난히 싫어하는 애. 걔는 발톱 깎기로 잘 안 하고요. 거의 대부분 이걸로 갈아줘요. 자, 반대편도 잡고, 여기는 털이 많은 상태다 보니 좀 쉽지가 않겠네요. 자, 잡고 갈아주시고, 자, 잡고, 이렇게 보이죠? 딱 발톱 숭 올라온 거. 그다음
발라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자, 커트나 이거는 저희가 지금 뭐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커트는 못 하잖아요, 우리. 그쵸? 커트는 못 하죠. 자, 여기는 클리핑 안 한 상태. 여기는 클리핑 한 상태. 자, 전후 사진을 확실하게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생각보다 많이 지났어요. 자, 완성된 거는 저희 시티칼리지 애완동물 계열 페이스북 페이지 있거든요. 거기다가 얘 완성본 올릴게요. 한번 다 놀러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예쁘다고 좀 좋아요 눌러줘요. 페이스북 페이지 시티칼리지 애완동물 계열의 얘 완성된 모습을 올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막 답글이나 이런 것들을 못 봐가지고 글 올라온 거를 못 봐서 얘기를 많이 못 해드렸는데 저 혼자 주저리 많이 했네요.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여러 가지 정보를 또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아, 클리퍼 소독이 있었죠. 내가 이렇다니까. 자, 클리퍼 소독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강아지가 있는 상태에서 좀 그런데, 자, 클리퍼는요, 잠깐만요, 강아지 잠깐만 옆으로 가서 할게요. 자, 클리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거 소독도 되게 중요해요. 우선 여기 털 많이 꼈죠. 털 낀 거를 손으로 전부 다 빼주시고요. 만약에 손으로 뺄 때 전부 다 안 된다 이러면 이 콤 보면 여기 넓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 좁은 부분이 있고, 좁은 부분은 들어가다 보면 이 실리콘 다 빠져요. 그래서 이 넓은 부분으로 슬슬슬슬 이렇게 슬슬슬슬 이렇게 긁으면 다 빠지거든요. 이거 반대로 하면 일어납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슬슬슬슬 빼주세요. 그래서 털 전부 다 제거해 주시고, 이것도 클리퍼도 썼던 거는 전부 다 빼주세요. 여기 보면 되게 많이 꼈죠, 털이. 자, 이것도 제거해 주시고, 이거 제거해 주실 때는 아마 여기에 같이 붙어 있는 솔이 있을 거예요. 저 잠깐만 옆으로 갈게요. 다시 왔습니다. 자, 이런 솔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만약 솔 없으면 집에 있는 칫솔 있죠. 칫솔 다 쓴 걸로, 그런 걸로 해도 돼요. 자, 이런 털 전부 싹 제거를 해주세요. 쑥쑥쑥쑥쑥쑥. 그리고 클리퍼 날. 클리퍼는 이건 도구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 안 해주면 얘네들은 녹슬어요. 그래서 이때도 자, 이렇게 브러싱해서 털을 떼버리면 날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 방향대로. 제가 옷이 잘 안 보이네요. 그쵸?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 여기 털이 껴요. 그거는 한번 쓱 옆으로 해주시고, 얘도 날이 빠져요. 집에 있는 도구, 아마 이 클리퍼 전부 다 날이 빠질 거예요. 얘네들 뒤쪽으로 이렇게 제껴주시면 돼요. 딸깍. 제껴졌죠. 그러면 이 사이, 여기, 이 사이 보면 여기 이런 데 털들 많아요. 이런 것들 한 번씩 빼주시고, 그리고 날도 보면 여기 털들이 많이 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털은 1차적으로 전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제가 별도로 있는데 제가 오늘 그거는 준비를 못했어요. 소독제를 도구 박스에 같이 못 넣네요. 소독제를 한번 뿌려주세요.
만약 집에 여러 마리를 키우신다, 이거를 이에도 썼다 저에도 썼다 한다 하면 꼭 소독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한 마리만 쓴다 해도 소독제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 마리를 했을 때는 필수로 소독제를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소독제는 꼼꼼하게 전부 다 닦아주십시오. 닦고 나서 그 다음 이 가위라든지 이런 금속성의 애들은 꼭 오일을 발라줘야 돼요. 자, 오일을 발라줄 때는 아까 오픈된 상태에서 오일을 발라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 아무리 빗으로 이 솔로 얘를 털들을 전부 다 뗐어도 이 사이사이에 낀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름칠 이게 어머머머머머 세상에 이 웬일이야 이거. 나 세상에 1mm 됐는데 어머나 웬일이니. 잊어줘요. 나 전에도 이 미니 클리퍼를 제가 많이 안 써요. 그래가지고 날을 빼는 거를 모르겠는 거예요. 날이 끼우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학생이 되게 웃었었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어이 잘 되네. 자, 이게 돌려주시고요. 돌아가죠. 그때 돌아가면서 옆에다가 얘 왜 안 나올까요? 된 것 같다. 안 나오네. 이거 나중에 보여줘야 되겠는데. 안 나와. 이거 왜 안 나와? 이러 막힌 것 같아요. 이게 오일을 옆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안 돼요. 밑으로 쭉 짜서 얘를 돌리면 이 속에 있는 털들이 오일 따라서 또 밑으로 다 흘러요. 그러면 속에까지 청결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관해 주시면 돼요. 이게 도구 방법입니다. 얘네들은 굳이 오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가위라든지 얘네 클리퍼 같은 금속성은 꼭 오일을 칠해줘야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개소리 2탄 마칠까요? 다음 3탄에서 봅시다. 안녕.